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그죠? 장이 좀 괜찮았죠? 지수도 물론 상승했고, 코스피가 플러스 한 29.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요. 특출나게 매수세가 많은 건 아니었어요. 개인은 코스피 한 1980, 코스닥 한 1700 매수. 외인은 어떤 코스피 한 700억대 매수, 코스닥은 한 1500억대 매도, 기간, 코스피 한 1400 매수, 코스닥 팔고, 전반적으로 강력한 수급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지수도 플러스는 났지만 실제 보면 코스피가 한 670개 상승, 하락은 한 200개, 코스닥은 상승 한 1200개 정도, 그냥 하락은 한 300개대. 압도적으로 상승이 많죠. 강력한 어떤 매수, 호재 이런 것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시장은 어때요? 체감은, 그죠? 체감은 훨씬 많이 살아나요. 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 시도도 많이 하고, 또 앞전까지만 해도 먹히지도 않는 그런 재료들이, 그죠? 먹히기 시작하죠. 물론 대부분이 다 바닥에서 노니까 그래요. 이익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가고, 물론 바라, 그죠? 2차전지 바라 테마가 요즘 뉴스가 엄청 강하죠. 근데 이런 부분도 결국은 그죠? 테마는 테마로 끝내야 돼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금 2차전지가 팔리지도 않고 계속 침체기에 있고, 전기차도 안 팔리는데, 바라 문제가 떴다 해서, 그죠? 이게 바로 뭔가 돈으로 연결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 부분이요. 이 시장에서 이제는 재료가 먹힌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또 이런 시세는, 상한가는 결국 개인들은 절대 못 만들어요. 그러면 뭔가, 그죠? 우리가 흔히 표현을 좋아하는 그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가 사는 것이고, 테마가 살면 또, 그죠? 약간 순환매 성격으로 이제는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 저쯤에서 하나씩 반등이라는 게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는 공포가면서 조금씩 탈피를 해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많은 시장에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 샀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시장은요, 주식시장은 한 7, 80%의 어떤 경제라는 논리를 갖다 붙였어. 그죠? 20%, 10%, 즉, 허구를 가미시키고 돈을, 죄송합니다. 또 이상한 전화입니다. 요즘 그죠? 주식 관련된 공모주 이상한 전화들 엄청 많이 오죠. 그런 전화들 대부분이 증권사에서, 그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냥 귀찮아서 체크 해준 그런 정보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쟁이들 정보가 빠져나가니까 공모주를 싸게 주네 어쩌네 온갖 사기꾼들이, 그죠? 설치고 엄청난 피해를 입혀요. 거기에 또 무지한 개인들은 그런 쪽에 당하고 피해가 급증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규제가 좀 심해져요. 점점 피해가 자꾸 생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차별적으로 어떤 단속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8월 14일부터는 저 같은 개인적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적으로 하는 유튜버들은 이제 유튜브 댓글도 못 달게 해요. 그래, 어쨌든 저희도 어쩔 수 없으니까 8월 14일부터는 그 댓글 다는 기능을 차단을 해둘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일방적인 어떤 저희의 생각, 주장 이런 것만 갈 것이고, 이게 무슨 진정한 의미가 있나? 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약간 어떤 문자, 카톡 이런 걸로 질문을 하면 안 되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생각해 볼 문제고, 어쨌거나 8월 14일부터는 그 유튜브도 댓글을 못 단다. 이거는 공지 드리려 했는데, 갑자기 또 이상한 그 정권과 찌라시 전화가 오는 바람에
뭐 그냥 겸사겸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그래요. 저는 주식을요, 뭐 그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엘리트, 정통 엘리트 코스, 뭐 경제학 박사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주식판에서 오랫동안 30몇 년 쳐다보면서 그냥 지켜본 거예요. 아, 어떤 식으로 내가 망했는지, 내가 왜 죽었는지, 그거를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쭉 보고 하다 보니까 똑같다는 거죠. 30년 전이나 20년이나 10년 전이나 시장을 갖고 노는 거는, 그죠? 그 대상이 틀릴 뿐이지 항상 똑같은 방법, 똑같은 수법, 그런 걸로 해먹더라. 단어만 틀려요. 단어. 시대적인 유행. 그런 그 시대에 맞는 공포를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로는요, 지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가 달라졌죠? 그죠? 달라진 건 딱 하나 있어요. 신용. 그 유튜브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어느 선이 적정선이냐? 적정선은 없어요. 빚내가 투자하는데 무슨 적정선이 있습니까? 그죠? 주식은요, 개인들은 자기 여윳돈 갖고 하는 게 투자죠. 빚내서, 그죠?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뭐, 이자 내고, 주식 사고 팔고 수수료 내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거둬야 남는 장사가 되나요? 그만큼 실력이 있나요? 그죠? 잘못된 거예요. 신용은요, 적정선이 없어요. 무조건 안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주식시장이 증권회사가 돈 벌어 먹으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용이라는 이 제도를 아예 막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얘들은 악의 시발점이고 개인이 파산으로 가는 코스예요. 신용이라는 거는. 신용이 없다면요, 개인들이 파산할 일은 없어요. 하락을 하면 그냥 처박아 두면 되죠. 얘가 완전히 망해서 상폐가 되지 않는 이상은 살아남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무차별적으로 무지한 욕심에 신용 미수 막 치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 이게 팩트라는 거죠. 모든 주식판에서 악의 근원은요, 신용으로 출발해서 신용으로 끝나요. 그 외에 모든 외적인 요소는 결국은 이 과도하게 쌓인 신용을 어떻게 털어먹느냐, 그 트릭이라는 거죠. 물론 그 대상은요, 외인, 기관들이 개인들의 돈을 털어먹는 작업이에요. 그 작업을 얼마나 고급지게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 과거에도 그렇고. 항상 죽는 거는요, 신용이에요, 신용. 신용이 과다하게 쌓이면요, 거짓말같이 주식시장은 폭락해요. 그리고 신용이 쪼그라들면, 해소가 되면 거짓말같이 또 반등을 해요. 끝없는 신용 털어먹기 흐름, 이게 주식이다. 저는 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용은요, 이 우리가 하는 주식시장에서 신용이 없는 종목이 없어요. 거진 99.9% 신용이 다 있어요. 잘못된 주식, 이 문화 때문에. 그러면 신용이 하나도 없는 주식을 내가, 그죠? 살 수도 없고 골라낼 수도 없어요. 다 있으니까. 그러면 그 흐름을 봐야 돼요. 최소한 신용이 어느 가격대에서 과도하게 책정이 됐는지, 이 가격대에서 신용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이론적으로 계산해보고 30% 정도 폭락하면 여기에서 반대 매매가 나오겠다.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진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죠? 아예 이 구간은 신용이 털린다 싶은 구간은 아예 막 신용이 없는 진짜 뭐 저PBR 종목으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신용이 있어도 충분히 수급이 감당할 수 있는 뭐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지, 어정쩡한 종목은 그대로 얻어 터지는 거예요. 감당 못해요. 2차 전지가, 그죠? 그렇게 급속도로 올라간 것도요, 결국 수급이죠, 수급. 그 수급이 뭐예요? 개인들의 욕심, 신용, 미친 듯이 찌르니까 그 수급에서 올라갔다가 그게 무너지니까
계속 끝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경제 논리는 둘째라는 거죠. 그죠? 그게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신용이 얼마입니까? 17조 1000억. 뭐 코스닥, 코스피 양쪽 합쳐서 17조 1000억이에요. 하루에 그죠? 1조 3천억이 털리고 그 다음 날 또 어때요? 5,923억이 털렸어요. 지금 신용이 19조, 17조 1000억. 내일 되면 더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급격하게 과도하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물론요, 폭락장에서 신용도 좀 는 종목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행이다 싶은 거는 뭐 삼성전자 같이 이런 대형주 쪽으로 좀 쏠림이 있었다. 그 정도는 안전하다. 그러면 신용이 다 저번 일주일 동안 신용이 늘어난 부분과 줄어든 부분 다 합산했어. 그죠? 늘어난 부분은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집중되니까 안전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털렸죠. 그죠? 22조를 바라보다가 지금 17조가 무너지기 직전, 그러니까 4조, 5조 털렸어요. 개인들, 그 무지한 개인들의 욕심을 다 기관들, 외인들이 그냥 드신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지금은요, 매물이 한번 찔끔찔끔이 아니고 한 방에, 그죠? 한 방에 한 2조가 한 2일, 3일 동안 한 2조가 털려 나갔어요. 이러니까 급매물이 싹 정리된 거예요. 강제 청산을 당한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매물 공백이 생겨요. 악성 매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강제 청산됐어. 그러면 이 구간은 매물 공백. 물론요, 앞전, 저점, 그죠? 앞전, 저점 한 그 코스피로 보면 한 2386인가 그랬죠. 뭐, 물론 밑골이지만 2386. 전 저점 부근에 가면 또 신용이 털려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2386을 지키면 악성 매물은 시간을 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매물 공백이 생겨요. 매물 공백. 악성 매물이 없다는 거죠. 급하게 팔 사람이 없다. 지금부터 파는 사람은 다 손절. 그죠? 손절인데 급하게 팔 이유는 없죠. 공포만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조금만 매수세가 유입돼도 올라가는 거예요. 뭐 4%, 5%는 우습게 거래량도 없이 호가 공백 때문에 4%, 5%는 쉽게 올라가고, 여기다가 조금만, 그죠? 이제 2분기 실적, 이번 주 다 나와야 되죠. 그럼 실적만 좋게 나오면 그냥 뭐 10% VI는 쉽게 나오는 지금은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과도하게 막 엄청나게 오른다, 엄청나게 내린다, 이런 거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상승 종목이 오히려 계속 좀 더 많이 나오는 구간이다. 저는 그래 봐요. 악성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가장 좋은 거는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건 뭐랬어요? 싼 거라 그랬죠.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악재는 비싼 거예요. 지금은 싼 구간이 진입을 했고, 싸도 너무 싼 주식들이 널려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찬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지, 그죠? 지금은 뭐다? 금투세. 금투세라는 이 대형 악재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좌지우지할지 몰라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대형 악재거든요. 악재 중에 이런, 그죠? 이 정도로 파급력이 큰 악재는 드물어요. 근데 이 금투세가 해소가 안 되면요, 하반기도 또 여기서 좀 적당히 반등하다가 또 주저앉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수급이 없는데. 개인들은 돈 다 잃었죠. 신종, 반대매매로 싸그리다 정리됐어요. 돈 없어요, 시장에. 그죠? 오늘도, 그죠? 오늘도 공모주 하나 등록됐죠. 뱅크웨어 글로벌. 뭐 금융시장에 뭐 소프트웨어 공급하는 회사예요. 3년 내리 적자. 그죠?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가대 포장하죠. 그런데요, 뭐, 이 역시도 좀 호재라면 호재. 왜냐? 이제 약발이 안 먹혀요. 오늘 뱅크웨어 글로벌, 얘가 시가, 그러니까 16,000원을 출발했는데 시작가가 마이너스 0.06. 그러니까 16,000원짜리가 15,990원에 시초가를 찍었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죠. 맨날, 그죠? 막, 100%, 200% 붙여서 팔아먹다가, 이제는 안 먹힌다는 거예요. 얘가 장중에 고가가, 그죠? 플러스 한 23%, 저가가 마이너스 한 10%, 종가는요, 15,750원. 그러니까 소폭 마이너스로 빠졌죠. 물론, 뭐 시간 외에 또 쭉 빠지고 있어요. 뻔한 이치죠. 거래량은 한 3,800만 주 정도. 물론 블랙홀 역할은 했어요. 당연히 외인 기관은 다 팔았죠. 개인들이 난타전 펼친 거예요. 근데 고가가 점점 낮아지죠. 시초가가 마이너스 나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요. 아주 긍정, 좋다. 왜? 기관들도 이제는 이거 돈 안 되구나. 잘못하면 밴드 상단에 더 엎어서 피까지 주고 왕창 매수했다가 우리가 손실을 볼 수도 있구나. 두렵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모주 도박판 주도한 증권사들도 이제는 고민스러워요. 잘못하면 망하겠다. 이런 공포를 심어줘야 돼요. 물론요, 시장이 각성한 거는 절대 아니죠. 개인들이 각성 그런 거 없어요. 개인들은 절대 그런 거 못해요. 단지 뭐냐? 공모주 도박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개인들이, 개미들이 신용 미수치고 해서 쫄딱 망한 거예요. 한 2조, 3조, 4조 정리되는 동안 싸그리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판에 뛰어들 수 있는 개미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공모주 도박판이 펼치지 않는 거예요. 자정작용이 아니고, 그죠? 강제 청산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기관들도 더 이상 돈 안 되고 잘못하면 공모주 죽으라고 배팅 쳤어. 시초가부터 마이너스 나고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싶으면, 그죠? 더 이상 저런 짓거리를 안 하겠죠. 지금까지는, 그죠? 기관들 입장에서는 성공이었어요. 왜? 올 상반기, 그죠? 반기 실적만 봐도 증권사들은 사상 최대 실적. 엄청나게 돈 벌었어요. 뭘로? 개인들은 장도 나쁘고 엉망인데, 뭘로? 공모주 도박판으로. 신났어요. 근데 전부, 그죠? 시시시시 하죠. 말 안 하죠. 어느 정권, 그죠? 어느 사이트, 어디를 지다봐도요. 이번 폭락의 주범이 신용 반대 매매라고 떠드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아니라 그러죠. 말도 안 해죠. 금기죠. 왜? 개인들이 신용 안 쓸까 봤어. 그러니까 항상 침묵시키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본 모습이에요. 본질이에요. 그 외에는요.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끝없이 속이는 야바이판밖에 안 돼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시장 보면 어때요? 코로나 막 관련주들 막 급등하죠. 바이오주를 급등하죠. 그러니까 개인들 또 막 따라잡고 난리죠. 최근에, 그죠? 물론 여름이니까 전부, 그죠? 문 닫고 에어컨 틀고 하니까 환자들이 급증을 해요. 근데 요즘 현실은 어떻나요? 코로나가 일반 질병처럼 되어버렸죠. 내가 조금 이상하다고 진단키트 검사한 사람이 있나요? 진짜 심한 사람들 병원 입원하려면 자가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입원을 시켜주니까. 딱 그 정도죠. 그 외에는요, 일반인들 코로나 진단 이런 거 안 해요. 검사해요? 안 해요. 조금 증세 있으면 내가 코로나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어차피 병원 가면 똑같은 콜대원 처방 받는데. 그죠? 그게 현실이죠. 그럼 뭐하러 그거 진단해요? 그냥 증세 있으면 가서 감기약 처방받아서 먹고 오는데 뻔하니 친데 그걸 뭐하러 살아요? 근데 주식판은 어때요? 공포를 만들죠. 공포를 만들고 그냥 울고 먹는 거예요. 작업 치는 거예요. 정권가에서 이야기하는 기사는 뭐죠? 코로나 테마 만들 때 뭐래요? 7월 2주, 그죠? 7월 2주에 비해서 8월 첫 주 코로나 입원 환자가 6배, 600% 급증했다. 무섭죠? 와, 어마어마하구나. 그죠? 7월 둘째 주에 비해서 지금 8월 첫째 주 코로나 입원 환자가 600%나 급증했대요. 그러니까 주식판에서는 막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막 상각하고 난리를 지기죠. 그런데 주식판이 아닌 실제 뉴스 보셨나요? 실제 뉴스는 어때요? 7월 둘째 주에
입원 환자가 몇 명이죠? 148명. 그러면 8월 첫째 주에 600% 증가한 수치가 861명. 861명이 코로나 진단키트 썼다 칩시다. 감기약 사 먹었다 칩시다. 이게 기업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 스틱 만드는 기업, 그거를 861명이 나눠서 실적으로 매출액으로 계산해보면 이게 말이 되나요? 황당하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진단키트 만든다고. 물론 대부분 다 끝없이 추락했겠죠. 바닥에서 놀고 있겠죠. 매물 공백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툭 건드려도 툭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따라잡는 개인들, 그죠? 그러다 보면 또 돈 다 잃는 거예요. 현실과 주식 파는 극과 극이에요. 내가 먹을 거, 못 먹을 거 구별을 할 줄 알아요. 이거는 버리는 카드. 이게 상한가 가든지 말든지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다 하면 손을 안 대야죠. 그게 투자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죠? 테마다 뭐다 단타다 온갖 가머니설에 속아가지고 매일매일 죽기 살기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일명 돈 낳고 돈 묻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망하는 것이고 그게 현실, 그죠? 현실. 요즘 그죠? 8월 15일 저 서울 민주당 그 당사 앞에서 검투세 막 시위한다 그러죠. 검투위원회에서 얼마나 모일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죠? 이 지경에 왔을 지금 이 현실에서도 아무도 말 안 해요. 검투세 말 안 해요. 금기시하죠. 조용히 하죠. 떠드는 사람은요, 죽으라고 개인연합밖에 없어요. 잘못됐다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여전히, 그죠?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고 어거지 피우고, 끽 해봐야 11월 달에 한번 이야기 해보자. 11월 달 토론하면요, 다 죽어요. 주식이 다 박살나요. 불어보도 뻔해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니라 그러죠. 저도 요즘 뭐 핫딱지르네요. 그쪽 사람들 만나서 주식으로 뭐 이야기 하다 보면 더운 날씨에 더 열받아서 아예 그냥 차단을 해버려요. 아예 막 그 단절, 손절, 인간을 손절한다는 뜻이죠. 그만큼 답답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 꽉 막혀 있어요. 검투세의 문제, 그죠? 말도 못할 수도 없이 많아요. 결국은요, 지금 이대로 내년에 검투세 시행되면 좋아지는 것은 외인과 우리나라 뭐 사모펀드, 이런 쪽은 막 살판 났어요. 개인들은 다 죽는 거죠. 검투세, 그죠? 따지고 보면요, 잘못된 거예요. 정하려고 하면, 그죠? 검투세를 시행하려고 하면 거래세는 폐지시켜야죠. 거래세가 있을 때, 검투세 도입할 때, 거래세를 잘못됐다. 거래세 없애는 목적으로 검투세를 도입했는데, 검투세도 있고, 거래세도 있고, 당연히 없애야 될 거래세를 거래세 감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고, 그러면 검투세, 거래세 둘 다 받겠다. 이런 소리고. 그럼 문재인 정부 때 검투세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대체 뭐죠? 그만큼 답답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얘가 약발이 안 먹히는 거는 똑같은 주식쟁인데도 정치에 미쳐서, 그죠? 무조건 검투세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왜? 돈 많은 놈들 다 죽어라. 이런 나쁜 심리.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수급이 완전히 깨졌잖아요.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받아주는 결국은요, 검투세라는 이 병폐가 생기면서 이 문제 때문에 중간에 상위 1%가 손을 놔버렸어요. 수급이 깨지고. 그러니까 글로벌 이슈가 조금만 이슈도 대폭락을 하는 거예요. 사상 최대 폭락, 200몇십 포인트 폭락. 왜? 수급이 다 깨졌으니까. 결국은요, 모든 대형 폭락의 원인은 이번에는 검투세, 얘가 만들었고, 그 검투세의 수급이 깨지면서 피본 거는 개인들, 신용, 반대 매매, 이게 정리된 거예요. 이게 서른본론 결론, 제가 보는 시각이에요. 그 외에는요, 시장이 만들어낸 공포일 뿐이라는 거죠.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죠? 경기 침체 온다. 그러면서 ISM 제조업 지수 갖고 경기 침체다.
50 이하 연달아 계속 어짜고 저짜고 떠들었죠. ISM 제조업 지수가 뭘 의미하는지 어떤 뜻인지 말씀드렸죠. 선행지표로서의 역할은 하긴 하지만 얘는 추상적이다. 너 요즘 살만해 하니까 아유 죽겠어. 그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상한가 먹었다 이야기하면 누가 술 사달라 할까봐 상한가 먹은 거는 이야기 안 하고 꼰 것만 이야기해요. 주식판하고 똑같아요. 주식쟁이도 그래요. 내가 먹었다 하면 술 사달라 할까봐 맨날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추천해서 오르면 장난삼아 한 주 샀는데 떨어지면 몰빵 쳤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ISM 제조업 지수라는 거는 그런 개념. 그래서 의미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장이 또 뭘 갖고 왔어요? 3의 법칙. 그죠? 3의 법칙은 그냥 법칙일 뿐이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현상을 어쩌고저쩌고 끼워 맞추다 보니까 맞춰진 거예요. 그렇다 했죠. 과거에 큰 의미 없는 거다. 과거에 이랬다고 미래도 이럴 것이다. 정말 멍청한 생각이죠. 그죠? 그런데도 온갖 유튜버가 경제학자가 어디가 3의 법칙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죠? 뭐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이론보다 더 대단한 법칙이 발견되냐? 열심히 들죠. 무조건 경기 침체 온다. 100%다. 과거에 몇 차, 뭐 확률이 몇 프로 말도 안 되는 막 헛소리를 떠들죠. 이놈 저놈 다 갖다 붙이죠. 우리가 언제부터 3의 법칙을 갖다 적용했어요. 주식 30몇 년 하면서요. 3의 법칙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대체 이게 뭐야? 저도 찾아봤죠.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웃기죠. 동전 툭 던져놓고 아이고 니 오늘 뭐 7, 8월에 물가 가면 위험해 하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온갖 유튜버들 누구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3의 법칙 거론 안 하면 무식하다 소리 들을까 봐 전부 갖다 붙이고 날려지겠죠. 근데 정작 3의 법칙을 만든 당사자는 뭐라 이야기했어요? 미국 금리 인하 필요 없어. 경기 침체는 무슨. 나는 미국의 금리 인하 빨리 할 필요, 큰 폭으로 할 필요 없다 생각해. 경기 침체 아니야. 당사자인 샤면 오히려 그래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한 말을 인용하는 국내 시장에서는 그죠? 온갖 헛소리를 다 하고 있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기가 차고 웃기죠. 결국 뭐냐? 뭔가 있는 것처럼 아주 유식한처럼 똑똑한 것처럼 쇼를 하면서 개인들 피 빨아먹는 그런 집단이다 하고 증명해 준 거예요. 증명. 그걸 모르니까 맨날 그거 쳐다보고 시키는 대로 하고 경기 침체다 하니까 질에 걸려가지고 다 팔아치우고 매물을 부르고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엔캐리도 그죠? 물론 엔캐리는 공포가 맞아요. 그렇지만 실체가 없어요. 실체는 있죠. 그런데 어디에 얼마만큼의 돈이 간지도 몰라요, 실제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정리 잘 안 되죠. 그죠? 때로는요, 너무 파급력이 큰 것은 오히려 움직이지를 못해요. 일본에서도, 그죠? 정치, 기시다가, 그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래저래 간보고, 총리, 부총리 불러놨고, 니는 이 말 해라, 니는 이 말 해라. 뭐 적당히 그래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전 세계가 경기를 일으키니까 화들짝 본인도 아마 놀랬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죠? 영향을 미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안 한다 하고 바로 꼬랑지 내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나올까요? 힘들다 봐요. 결국은 뭐냐, 그죠? 시장은 항상 개인들의 신용을 털어먹는다. 그거의 끝없는 반복이다. 이번 주도 똑같아요. 이번 주도요, 온갖 경제지표 쏟아질 거예요. 8월 12일 되면, 그죠? 미 재무부 대차 대조표 또 이래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밤 사이에 미 재무부 대차 대조표 나오고 뭐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또 열심히 떠들겠죠. 미국이란 나라는요, 태생이, 그죠? 기축통화를 쓰는 국가니까 미국은요, 어떤 국가를 상대로 하든, 그죠? 흑자를 내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미국은 원래 경상수지 적자가 나야 돼요. 경상수지 적자가 남으로 해서 전 세계 경기를
먹여 살려야 되죠. 그 대신 그 대가로 자기네들은 달러를 열심히 찍어서 그걸 먹고 사는 것이고, 그죠? 또 다른 국가가 흑자가 나야 그 흑자 난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일본이 했고 중국이 했고 많은 나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다 망해버리면 미국 혼자서 국채 발행하고 누가 사주는데요?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다 하나요? 결국은 미국이란 나라는 경상수지 적자가 나야 정상인 나라인데 또 그죠? 뭐 재무부 대차 대조표 뭐 발표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막 과도한 공파를 조장할 수도 있어요. 미국은 정말 중요한 거는 경상수지가 아니고 어차피 미국이란 나라는 내수 경기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내수가 7, 80%를 차지하니까. 그죠? 그래서 내수 경기를 위주로 움직이는 나라지 뭐 수출, 뭐 경상수지, 흑자, 적자 그런 건 의미 없다는 거죠. 8월 13일 되면 그죠? 또 7월 생산자 물가 PPI 나오겠죠. 그리고 또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또 뭐 그날 또 한마디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할지 그죠? 그러면 또 8월 14일은 그 7월 소비자 물가 CPI 또 나와요. 그리고 8월 15일은 또 그 실업급여 청구 또 막 쏟아지겠죠. 아마 하루 건너 하나씩 지표가 계속 나와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흔들리겠죠. 뭐 메이저 기업들 뭐 실적은 뭐 따로 없어요. 한 28일 그죠? 한 28일 날 그때 뭐 엔비디아 이게 중요하겠죠. 그 외에는 크게 시장을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없다. 그러면 경제 지표에 흔들 하겠죠. 한편으로는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언제부터 미국 경제 지표를 봤는데요. 우리가 언제부터 미국 경제 지표에 휘둘렸어요. 미국 경제 지표 좋다고 우리가 잘 살아지나요? 미국 경제 지표 나쁘다고 우리가 당장 불행해지나요? 대부분요. 저는 주식쟁이니까 CPI가 어떻고 PPI가 어떻고 뭐 그냥 관심 있게 보고 알아요. 그런데 주식을 안 하는 사업을 하는 주변 사람들과 술을 한잔 먹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정작 사업하는 당사자들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CPI 어쩌고 PPI가 어쩌고 저쩌고 막 열심히 떠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뭔 소리냐고 처음 듣는 뭐 외계인 소리 하고 있냐. 그게 뭔데? 미국 소비자 물가가 어쩌고 막 열심히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 미국에 뭐 출마하나? 미국 국회의원 출마하나? 그게 왜 중요한데? 오히려 반문을 해요. 사업하는 사람, 일반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요즘도요, 2, 4분기 실적이 막 나오죠. 그러면요, 이미 나온 기업도 있고, 앞으로 나올 기업도 있고, 계속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체크 해봐요. 그 과정에서 제가 지금 지금 현재까지 체크를 하면서 느끼는 건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라 하는 것은 한번 가격이 올라간 것은 절대 안 빠져요. 그죠?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기업은 계속 돈을 벌어요. 더 많이 벌어요. 라면 가격 한번 올라간 거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전 세계적으로 작황부진이다. 가격은 끝없이 올랐어. 근데 정작요, 밀 가격이 떨어져도 이 가격은 절대 안 떨어지겠죠. 계속 유지되겠죠. 그러면 기업은 돈을 엄청나게 지금 벌고 있는 기업도 많아요. 그런 기업은 뭐다? 그죠? 살판난 거예요. 그럼 돈 많이 버는 기업이니까 주가도 올라가겠죠. 결국은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요, 그대로 주식시장에 다 기업 실적에 다 반영이 돼요. 주식도요, 어찌 보면 물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품이에요, 상품.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물가가 오르면 주식도 이론적으로는 올라야 맞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온갖 공포를 유발했어. 결국은요, 다 쫓아가겠죠. 그건데 그 쫓아가는 이 가속도를 붙여주는 거는 신용 반대 매매가 왕창 정리됐다. 이게 대형 호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여기에서 금투세만 딱 폐지되면요, 여기다가 완전히
쪼매난 불씨에다가 막 기름 들이붓는 격이죠. 확 타오르겠죠. 그러면요, 많은 돈들이, 숨어있는 돈들이 또 밀고 들어와요. 왜? 싸니까. 그리고 9월, 11월,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요, 결국은 또 많은 돈들이, 그죠? 많은 돈들이 이익을 쫓아서 주식시장으로 또 밀고 들어와요. 끝없이 올랐던 미국 시장 갈까요? 아니면 완전 바닥에서 놀고 있는, 똥값에 놀고 있는, 그죠? 코스닥, 코스피 들어올까요? 그건 모르겠죠. 어쨌든 최소한 기저효과, 콩고물은 떨어진다. 저는 그래 봐요. 이번 폭락장에서도, 그죠? 아무도 예상 못 해요. 왜? 신용이 어느 종목으로 어떻게 반대매매가 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종목이 바닥에 놀고 있는데 신용 반대매매 쏟아질 거라 예상하고 팔 수 있다? 그건 불가능이죠.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게 주식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예상은 하되 대처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떨어지죠. 저도 그동안 보면 나름대로 룰이 있어요. 이 종목을 100만원치 사야 되겠다 싶으면 최초에 100만원치 사면 최초에 한 40만원치 사고 여기서 10%가 떨어지면 30만원치 또 투입. 또 거기서 10%가 떨어지면 또 투입. 거기서 더 떨어지면 내가 멍청한 짓 한 거야. 내가 종목 선정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지켜보죠. 물론 대부분 손절은 거진 없어요. 놔두는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 이상 되는 건 널려 있어요. 제 계좌에도 꽉 차 있어요. 그렇지만 현상을 보는 거죠. 내가 종목 선정을 잘못했는지, 시장이 그래 만든 건지, 이유가 뭔지. 대부분의 이유가요, 신용 반대 매매예요. 대부분의 이유가 신용 반대 매매니까 안 팔고 두는 거예요. 왜? 기업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진 기업도 주가는 반토막 나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내가 언제 사야 되나, 추매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지 손절을 왜 하냐. 그게 제 생각이죠. 물론 빠질 때는 정신없이 빠져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죠? 말이 신용, 4조, 5조, 반대매매. 말이 좋아, 쉽죠?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라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 1000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지 됐겠어요. 그런데 이야기 안 하죠. 증권사, 유튜버, 어느 누구도 이런 건 거론 안 하죠. 왜? 개인들이 각성해서 주식 안 할까봐. 무서운 거를 인지할까봐. 말 안 하는 거예요. 시시시시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항상 주식은 이런 거예요. 무지한 개인들을 끝없이 속이고 뻘가먹는 거예요. 자극하는 거예요. 코로나 환자 600% 급증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테마가 형성되는 거예요. 코로나 환자가 148명에서 지금 한 3주 지나니까 860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수치로 이야기해봐요. 반응도 없겠죠. 상가를 간다는 건 시가총액, 그 회사 시가총액이, 그죠? 30%가 늘어나는 거예요. 시가총액 1000억짜리가 상가를 가면 300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환자가 861명인데, 그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막 급등 이게 나올 만한 상황인가요? 한심하죠.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 좋은 종목은, 그죠? 거론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개인들을 끝없이 꼬셔먹는 거. 그럴듯한 뭔가를 만들어내서 꼬시고 또 적당히 뭔가를 만들어서 공포를 던져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최근에 뭔 이야기를 하다가요. 숫자성에서 다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3의 법칙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데? 어쩌고저쩌고요. 누가 그러는데? 유명한 사이트, 유튜브 사이트에 유명한 누가 거기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번에 샴의 법칙을 거론해서 경제 침체라고 주장하는 걔네들은 전부 쓰레기라고 본인 스스로가 자백한 거다. 고해성사한 거다. 전부 다 그냥 제외시켜라. 아예 구독을 취소해라. 그게 정말 현명한 일이다. 아예 그래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 봐야 제 혼자
그죠? 술 먹고 헛소리 한다 생각하지, 뭐 아무도 관심은 안 가져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많이 없어요. 물린 종목은 물린 종목대로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왜? 검투세 때문에. 검투세는 무서운 거예요. 수급이 깨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외인들 매수, 저것만 쳐다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기관들 아예 그저 관심 없죠. 내 도박판 사기 치고 있죠. 개인들 다 쫄딱 망했어요. 누가 주식 사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보고 있어야 돼요. 새로운 수급이 밀고 들어오려면, 새로운 돈들이 확 밀고 들어오려면, 첫 번째가 검투세 폐지예요. 이 검투세 폐지 안 되면 돈은 절대 안 들어와요. 가면 또 시간이 지나면요, 12월 달 가면 갈수록 점점 또 급락해요. 또 거래량 급감하고 쪼그라들어요. 그 사이에 기관들은 또 계속 공모주, 그죠? 개나 소나만 딱 등록시키라 해서 막 팔아먹는데 정신없을 거예요. 돈은 없는데 계속 물량 집어넣으면, 그죠? 계속 돈은 말라가는 거예요. 검투세 이거 결정 날 때까지는, 폐지 결정 날 때까지는 계속 조심해야 돼요. 무섭게 받아들여요. 조금만 악재가 있어요. 100포인트 훅 떨어져요. 수급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요, 100% 조금 반등 나왔다 해서 내 돈 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일부 돈은 지고 가야 된다 그랬죠. 왜? 검투세 때문에. 그게 현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린 종목도요, 안 죽어요. 시간 싸움이에요. 검투세가 폐지되면 빨리 급반등해서 제자리 찾아갈 것이고, 검투세가 해소 안 되면 질질질질 끌겠죠. 그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망하든가 죽지는 않아요. 결국은 제자리 찾아가요. 시간 싸움이죠. 돈을 버는 회사인데, 좋은 회사인데, 신용 반대 매매 때문에 빠졌는데, 그런 주식은요, 제가 과거 경험해 보니까 다 제자리 찾아가더라고요. 속도의 차이, 그 차이뿐이라는 거죠. 지금 보면 공모주 도박판이 너무 엄청나니까, 그죠? 웬만한 기업들이요, 전부 공모주로 들어가지 스펙 합병 안 하려고 그래요. 스펙 합병 했다가도 회사에서 취소시켜버려요. 왜? 주변에서 꼬드기거든요. 야, 바보야, 왜 스펙 합병하냐? 요즘 완전 공모주 시장 핫한데, 네가 스펙으로 합병하면 100억 벌 거, 공모주 등록하면 쟤네들이 알아서 다 끌어올려줘. 200억, 300억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스펙 합병했다가도 취소시켜버려요. 안 해요. 저도 예전에는요, 스펙이라는 게 참 재밌었어요. 내가 1년, 2년만 내다보고 묻어두면 무조건 돈을 버는 게임. 웬만한 거는 다 50% 이상 수익이 나니까. 거래소에서 주식 매매해서 손실 난 것도 스펙이 다 커버해 줬어요. 그래서 스펙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공모주 도박판이 벌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스펙 합병 안 해요. 공모주로 들어가서 한 방에 그냥 목돈을 벌 수 있는데 뭐하러 스펙 합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스펙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죠? 이 돈은 그냥 최대한 뭐 배당받는다 생각하고, 안 망한다 생각하고, 혹시나, 그죠? 뭐, 코리아 밸류업 이런 데 연루되면 큰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서, 그죠? 미창석유, 그리고 삼천리 두 개를 말씀드렸죠. 미창석유는 뭐 부산에 있는 기업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뭐 또 오래 들고 있었고, 또 잘 아는 회사라서 뭐 그 주변에도 놀러를 자주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땅값, 뭐 땅 시세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 선했던데, 근데 지금은 그죠, 8만 원 이하에서 매수 좋다 했는데 지금 한 10% 넘게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매수 들어가고 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만약 내가 검투세 해소될 때까지 일정한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된다. 근데 현금을 들고 있기 답답하면, 어려우면, 그죠? 미창석유나 삼천리 산화도 될 것 같다. 그래 말씀드렸죠. 근데 미창석유는 이제 제외.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삼천리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생각해요. 그 삼천리는 또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조금 좋게 봐요. 좀 길게 보는 편이지만,
아마 코스닥, 코스피 전체를 다 합쳐도 가장 저평가된 기업. 그래 생각해요. 이론적으로는 PBR이 한 0.2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도 안 나와요. 한 0.1도 나올란가? 오히려 의문이 될 만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런 회사는 묻어놔야지 하고 그래 생각하는 회사.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느니 이 주식 조금 묻어놨다가 뭐 안 되면 연말 배당 받고 떨어지면 더 사고 뭐 그 정도 개념. 절대 안 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뭐 경기 침체가 오나 뭘 오나 모든 걸 다 계산해 봤을 때 가장 안전한 주식 골라라 해서 딱 찾아낸 게 뭐 개인적으로 선택한 게 뭐 삼천리 뭐 약간 그 정도 개념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걸로 끝없이 흔들어 제끼고 겁을 주겠죠. 그렇지만 시장이 공포를 주고, 그죠? 뭔가를 할 때는 항상 그 이면에 숨어진 진실을 봐야 돼요. 진실. 얘가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시장은 폭락해도 내가 죽을 자리인지, 내가 여기에서 버틸 자리인지, 아니면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번에는 정말 위험하다 생각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 자리인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과거에도 보면 이런 경우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공포를 주는 방법만 틀리다 그랬죠. 그런데 공통점은 있어요. 3의 법칙 같이 공통점은 뭐냐? 항상 시장은요, 신용이 과도하게 차면 폭락을 만들고, 신용이 정리되면 한 달, 두 달, 좀 적당히 시간을 보내요. 이 적당한 시간이란 게 결국은요, 똑똑한 돈들, 또 기관, 이런 사람들이 바닥에서 매수하는 기간, 얘네들이 어느 정도 바닥에서 쭉 끌고 모으면 주식시장은 또 거짓말같이 슬금슬금 올라요. 그러면서 미국이 뭐 금리 인하하면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네, 어쩌네 저쩌네 열심히 또 그죠 광고하고, 또 주식시장에 돈 된다 싶으면 금리 인하는 뭐죠? 은행에 돈 넣어봐야 금리 다 떨어졌으니까 돈 안 된다는 뜻이죠. 적금 들어서 1년 적금 들어서 2% 3% 거기다 세금 떼고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느니 둘러보니까 주식판에 널린 게, 싼 게 널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익을 쫓아서. 은행도 증권사도 똑같아요. 고객들한테 돈을 빌렸으면 거기에 맞는 최소한 이자는 지급해야 돼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어때요? 자기네들 수익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또 주식이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돈은 굴러가게 되어 있으니까. 어쨌거나요, 지금의 시그널, 경제지표 이것저것 다 떠나서 가장 큰 호재는요, 신용이 정리됐다는 거예요. 악성 매물이 정리됐다. 이게 가장 큰 대형 호재예요. 아무도 말 안 하지만 제가 과거 경험을 비춰보면요, 주식시장은 거짓말같이 살아나요. 이제는 구분능선은 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손절을 치고 뭐 어쩐 그럴 자리는 아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막, 그죠? 분산 투자해놓은 거, 물린 거 전부 추매 싹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금투세가 무서워요. 금투세는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수급을 다 말려버리고 12일달 가면 가서는 악성 매물이 끝없이 쏟아져 나올 거니까. 그죠? 내가 지금 시장에 뭐 마이너스 한 5% 보고 던지는 게 낫지. 세금 25% 뚫어맞는 것보다 어느 게 현명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금투세가 해소 안 되면. 그렇지만 바닥은 나온 것 같다. 뭐 그게 제 생각. 그래서 지금은 일정 부분은 그래도 금투세가 그죠? 우리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 개인적으로는요, 8월 17일쯤 되면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뭐 확정되고, 그리고 뭐 당을 빨리 장악하고 뭐 어떤 뭐 힘을 좀 써서 뭐 김두관 아니면 뭐 그죠? 김경수 이런 또 새로운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라이벌들이 새를 잡기 전에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 와중에 금투세가 같이 시행을, 그냥 강력하게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게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뭐 정치야 뭐 별 관심 없어요. 오로지 주식시장의 주식쟁이로서 바라보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은
마지막 남은 해법. 그렇지만 파급력이 가장 큰 해법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은 검투세가 무서우니까 그래도 현금은 좀 들고 또 그렇다고 지금은 뭐 진짜 힘든 고비 9분영선을 넘었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조금 살만한 흐름이 계속 나올 거다. 또 종목에 따라서는 또 순식간에 그죠 흑자로 돌아서는 종목도 있을 거고 그러면 또 그런 애들 팔았어. 또 다른 종목 그죠 또 옮겨 타고 어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검투세 요거 하나만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신용은 이래 쭉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 2020년 7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발하고 난 그 해 7월이죠. 그 해 7월 신용보다도 지금이 더 작아요. 그만큼, 그죠? 2, 3일 사이에 싸그리 정리됐다. 그 정리된 사이에 수많은 개미들이 죽었다. 그런데 아무도 거론 안 한다. 어쨌거나 이 시장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았고, 그죠? 살아남았고, 또 앞으로도 올 연말도 내년도 또 주식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저건 올 연말 내년쯤 되면, 그죠? 지금 이 시기, 이번 여름을 또 안주 삼아 술을 한 잔 먹겠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예, 그런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